안녕하세요. 김종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10억 아파트가 2억으로 집주인도 놀라 자빠질 7곳은 어딜까요? 모두가 떨어지지 않을 곳이라고 말한 그곳들이 지금 현재 미친 듯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세계 경제 침체가 연달아서 터지면서 집값이 사상 최대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곳들은 어딜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도와 베스트타임 입지 추천해 드립니다. 주말 전화 환영합니다. 10억 아파트가 2억, 집주인도 놀라 자빠질 7곳. 지금 글로벌 경제 위기 아주 시커먼 그림자가 나타나고 있네요. 여기 보시면 부동산 대폭락 요인 4가지. 자, 왜 이렇게까지 많이 빠질까요? 이게 국제적인 요인이 일단 핵심입니다. 자, 미국도 집값 폭락 경제의 새 뇌관이 된답니다. 왜냐? 그 전에 금리 인상 플러스 경기 침체 때문에 그래요. 자, 부동산 대폭락 우리나라 입장에서 4가지는 뭐냐? 해외 집값이 떨어지니까 우리나라도 연동해요. 자, 주식처럼 부동산도 20년간 연동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만 보면 안 돼요. 다른 나라하고 같이 가요. 특히 여기에 적혀있는 나라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 중국. 자, 미국 마이너스 15%나 벌써 빠졌어요. 빠진 지 지금 6개월도 채 안 되는데 캐나다 25%에서 30%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20%, 자, 유럽 10%, 스칸디나비아 반도, 스웨덴 이런 데는 더 빠졌죠. 자, 중국 마이너스 30%, 우리나라도 금매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30%, 표면상으로는 20%. 자, 이제 위험 자산이 두 번째 떨어지기 때문에 집값도 폭락하는 거예요. 주요국 주가 벌써 30% 떨어지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금 계단식으로 지금 계속 저점 폭락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받침은 되고 있어요. 현재. 자, 가상화폐도 무려 70%나 떨어진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나스닥하고 함께 연동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가상화폐가 지금 대폭락했어요. 그리고 각국의 화폐, 달러 대비 화폐들이 폭락하고 있죠. 얘들이 위험 자산이에요. 자, 세계 경기 침체. 이제 작년은 금리 인상이 화두였다면 이제는 세계 경기 침체가 집값이나 다른 것들을 몰락시킬 겁니다. 자, 물가 무려 8에서 9%까지 올라갔죠. 연초 대비해서 유럽, 미국 거의 10배 가까이 뛰었었는데 이제 이게 끝나가니까 아마 내년 3월이면 정점을 찍을 것 같아요. 금리는. 왜? 물가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 침체가 경제가 지금 너무 죽어 있잖아요. 소비, 투자, 더군다나 생산, 그리고 수출입 이런 것들. 2023년에서 24년은 무조건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세계 경제가 동반하락, 세계 금리 인상. 자, 미국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죠. 정점이 아마 미국은 5%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우리나라는 3.5에서 4%로 지금 예측을 합니다. 주요국 금리 인상 2023년 내년 3월 달까지 아마 지속되다가 계속 정체 및 하락할 것으로 보여져요. 이제 강남과 버티는 곳 최대 폭락 바로 여기입니다. 그동안에 강남 불패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불패가 어디 있습니까? 불패라기보다는 폭등과 폭락이 제일 심한 곳이 강남이고요. 다만 뛸 때 너무 많이 뛰니까 이제 강남이 많이 올라간 것처럼 느껴지고 또 하나는 그걸로 인해서 불패라는 용어가 생긴 거예요. 강남 등 버티는 곳이 지금 최대 폭락한다. 지금은 제일 위험한 게 강남입니다. 강남 한강변 재건축 지역, 강남, 서초, 용산, 여의도, 목동 지금 난리 났어요. 그동안에 안 떨어졌던 곳들이 지금 무더기로. 원인 강남 불패로 착각을 해가지고 또 재건축 규제 완화하면 더 올라갈 거라고 착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빠지고 있어요. 결과 하락장에 지금 최대 폭락. 지금 아직 내년까지 또는 내후년까지도 계속 떨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강남이 제일 많이 빠져요. 한강변하고 특히 재건축 이런 것들. 자, 가장 먼저 올라가기는 해요. 강남이 가장 먼저 상승할 때 반등을 합니다. 두 번째, 1기 신도시. 여기가 지금 막 버티다가 지금부터 막 무너지고 있어요. 1기 신도시 재건축 기대감 때문에 지역 분당, 평촌, 과천, 광명
물론 광명이나 과천의 신도시는 아니지만 재건축들이 많은 곳들이죠. 자, 원인. 정부가 일기 신도시의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기대감 때문에 그동안에 버텨왔는데 다른 곳들이 막 무너지니까 이제 덩달아서 폭락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무섭게 빠지고 있는 일기 신도시 이런 데 잡으면 큰일 납니다. 아무튼 많이 안 빠진 곳은 잡지 마세요. 거기는 사단이 납니다. 결과 하락장 최대 폭락. 서울과 함께 이제 올라갈 때 서울하고 비슷하게 올라가는 게 일기 신도시, 특히 분당, 평촌. 자, 늦게 뛴 것들이 지금 막 대폭락하고 있어요. 왜? 늦게 뛴 것들이 늦게 떨어졌거든요. 자, 지역, 경기도 외곽이라든가 인천, 광역시 외곽, 그리고 지방의 전체 이것들이 늦게 뛰다 보니까 늦게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방도 지금 난리 났잖아요. 원인, 입지가 나빠서 늦게 뛰고 늦게 하락한 것 뿐이에요. 결과, 자, 외곽이라든가 아파트가 아닌 것들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은 팔리지도 않고 늦게 상승해서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는 거죠. 자, 대폭락 위험 6곳 1위부터 6등까지를 한번 볼까요? 먼저 6등 광역시 핵심 입지, 광역시 비싼 곳이 6번째로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데는 기다리세요. 혹시 지방에 사시는 분들 광역시 미친 듯이 비싼 것들 많이 떨어질 거니까 기다리시라고요. 올해 들떨어졌으면 내년에 대폭락하는 거 기정사실입니다. 그런 거 잡으시라고. 잡아도 많이 빠졌을 때. 그 다음에 그러면 5위가 누구냐? 인천입니다. 인천의 비싼 핵심 입지 바로 송도 GTX 인근. 송도는 광역시보다는 더 떨어집니다. 왜?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면 더 많이 떨어지는 4등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경기도 핵심 입지입니다. 자, 송도보다 가격이 비싼 경기도 핵심 입지. 특히 여기 보면 위성도시 비싼 아파트들이라고 써있죠? 자, 그러니까 1, 2기 신도시를 제외한 예를 들어서 뭐 성남이라든가 하남이라든가 광명이라든가 용인이라든가 구리라든가 이런 데가 이제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죠. 그럼 더 많이 떨어지는 곳은 어딜까요? 자, 3등 수도권의 신도시입니다. 바로 1기 신도시가 됐든 2기 신도시가 됐든 지금 박살나고 있어요. 왜? 얘들이 더 비싸잖아요. 지금 이 등수 순위로 비싼 곳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비싼 곳이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2등은 어딜까요? 그럼 두말하면 잔소리죠. 바로 서울입니다. 서울에서도 주로 한강 라인이 가장 많이 떨어지겠죠. 왜? 더 많이 뛰었기 때문에. 자, 그럼 대망 1등은 강남입니다. 강남 3구. 정리하자면 내년까지는 절대 이 비싼 곳들 보지도 마세요. 많이 빠질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부동산 대세 하락 조심해야 할 것들. 먼저 지역별로 한번 알아보자고요. 지역별, 가격별, 유형별. 순서. 자, 어디가 제일 많이 떨어진다고요? 당연히 서울. 그 다음에 수도권, 광역시, 지방. 좋은 곳에서 나쁜 곳 순으로 떨어지겠죠. 자, 문제점. 다만 이제 많이 떨어지는 곳은 많이 올라간 서울이지만 지방이라든가 또는 수도권 외곽은요. 황금성 회복도 못할 수 있어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적게 떨어지는 것이지 자,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잡았다가는 황금성 회복 힘가가다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가격별로 당연히 비싼 아파트, 중가 아파트, 저가 아파트 순으로 떨어지겠죠. 여기에 문제점은 뭐냐? 자, 특히 저가 아파트일수록 입지, 세대수가 적은 것들 이런 것들은 회복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아파트에서는 세대수 많은 것 즉 많이 떨어지는 것은 비싼 아파트지만 그래도 폭락할 때는 비싼 아파트를 잡는 게 유리해요. 이렇게 저가를 잡거나 그러면 바로 세대수가 적거나 입지가 이상한 곳들이니까. 유형별로 아파트가 제일 많이 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주택이 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빌라 마지막으로 상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제일 많이 떨어진 아파트는 바닥에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잡으면 안 돼요. 안 떨어져도. 왜냐? 오피스텔, 빌라, 상가 이런 것들은 아예 거래도 안 되고 뛰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아요. 이번에는 대폭락장 급급매 특성 3가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급급매를 내놓을까? 지금 10억짜리가 현재 대략 한 8억대 후반 그리고 이제 7억대 초반까지 나왔어요. 10억짜리가 서울, 경기도도 마찬가지, 지방도 마찬가지. 평균적으로 10억짜리가 8억 후반에서 7억 초반.
이제 약 30%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느냐? 자, 급금의 특성 갈아타기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지금은 좀 빠른데 빨리 팔고 현금 보유했다가 갈아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겠네요. 상급지 갈아타기, 입지 좋고 많이 떨어진 곳들 그거 막 눈에 보이니까 내 거 그냥 후려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건 현명한 생각이죠. 왜? 더 많이 빠진 곳으로 갈아타는 거니까. 원하는 곳으로 갈아타기 위해서. 상급지 가격이 더 떨어지니까 내 걸 지금 팔고 좀 기다리자. 이런 마음이죠. 그 다음에 유망 분양으로 갈아타기. 나는 새 것으로 살고 싶다. 걔들이 또 더 비싸. 분위기도 지금 안 좋다 보니까 미분양까지 나. 자, 내 거 던져버리고 그리 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주택. 자, 이번에 1년간 양도세 중과 위에 이것 때문에 매도하는 건데 내년에 뭐 중과세 있겠어요? 다주택 집값 폭 나가는데 그거 없어졌겠죠 이제. 다만 세금 아무튼 주택이 많게 되면 집값이 동시에 떨어지니까 던져야 돼요. 집값 하락으로 다주택자들은 지금 부담이 제일 심합니다. 왜? 지금 여러 개가 떨어지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전략으로 지금 막 던지고 있어요. 매도가 쉽게 되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급매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자, 개인 여건 때문에 급매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상투장에 연끌을 한 사람들 지금 막 빠지고 있는데 이게 바닥인 줄 알았는데 경험을 안 해보니까 잘 몰랐겠죠? 근데 반토막까지 떨어진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던지고 있는 거죠. 대출 과다, 원리금 부담, 집값 하락 이거에 대해서 고충, 무리하게 갭 투자한 사람들 집값, 전세값 동시에 하락하다 보니까 전세 반환을 못 해주게 생겼어.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이라도 팔아야겠다고 막 던지고 있어요. 개인 상황, 사업에 실패했거나 이혼을 했거나 실직을 했거나 파산을 했거나 또는 세금 문제 여러 가지 등등등등 개인 여건 때문에 급매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지금 부동산이 왜 심각한 줄 아세요? 지금 부동산이 심각한 것은 아까 해외 요인도 말했지만 여기 한번 보실래요? 한 건 거래로 왜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초급매만 거래되다 보니까 한 건 거래로 마이너스 30%까지 그냥 붕괴돼 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집주인들은 멘붕에 빠져 있죠. 사실상 20, 30%가 붕괴됐다. 이미. 자, 매수자 사라져 버렸어요. 완전히. 다주택자, 외지인들, 2030이 주로 매수자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매수를 안 하다 보니까 매수자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거래량이 급감하고. 세 번째, 2주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 구축이 있는데 던져야 하는데 안 팔리고 있어. 입주 물량하고 같이 물려버린 거예요. 네 번째, 매수 심리가 최악이에요. 심리적으로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그것은 경매를 보거나 증여를 보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어요. 3기 신도시 물량 폭탄 이제 난리 날 겁니다. 왜냐? 이번 둔촌주공이 사실상 3대1은 그건 8개 타입까지 미분양 났잖아요. 그 이야기는 그것보다 입지가 안 좋은 서울 뉴타운들 또는 서울 대부분 분양 거기보다 더 입지가 안 좋은 3기 신도시 얘들이 내년이나 이때부터 본격적 미분양이 터진다는 얘기예요. 이제 3기 신도시 가려서 넣어야 돼요. 경제 침체 장기화됐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나가고 있어요. 물가가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경제 침체가 이제 이 경제 이 늪에 빠져버리면요. 몇 년이 지금 하락할지도 모릅니다. 자, 장기적 위험과 단기적 위험을 구분을 해야 돼요. 자, 지금 위험하다고 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위험한 곳들 바닥에서 잡으라는 뜻이에요. 왜? 많이 빠지는 곳들이 위험한 곳이에요. 그런데 별로 떨어지지도 않고 별로 올라가지도 않는 것들이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단기적 위험이에요. 장기적 위험과 단기적 위험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먼저 장기적으로 위험한 것들은 잡아서는 안 돼요. 별로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 것들이 장기적 위험. 자, 지역으로 따지면 경기도라든가 인천의 주로 외곽들, 꼭 외곽이 아니래도 얘들이 좀 자체가 위험해요. 지방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지방, 중소도시나 광역시는 경기도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이번에 유형으로 상가, 빌라, 오피스텔, 나홀로 아파트는 장기적으로 위험해요. 이런 것들은 뛰지도 않아요. 세 번째, 가격. 소외된 지역 아파트. 장기간 오르지도 않고 정체된 것들. 고분양가, 뭐 이런 특성 있는 가격. 얘들은
움직이지도 않으니까 잡지도 마세요. 자, 포인트. 폭락 후에 회복도 안 되거나 거래량도 거의 없고, 자, 얘들은 뒤늦게 폭등했어요. 즉 뒤늦게 뛰었다는 말은 2021년 다 와가지고 폭등한 거예요. 좀 먼저 뛴 애들은 좋은 거야. 그래도 늦게 뛴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 절대로 잡지 마세요. X라고 해놨죠. 그나마 폭락장에 잡아야 할 것들은 단기적으로 위험한 것들이에요. 지역은 서울, 경기도, 인천, 지방 중심지들. 유형, 대단지, 아파트,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가격은 비싼 아파트, 폭등한 아파트, 10억 이상 아파트. 얘들이 많이 떨어지면 이것들 잡으라고요. 괜히 뛴 게 아니잖아요. 폭락장에 잡아야죠. 포인트. 폭락 후에 신고가 찍고 날아갈 가능성이 커요. 거래량도 얘들은 많습니다. 꾸준히 올라간다. 상승장에. 자, 이번에 뒤늦게 매수한 사람들이 가장 유리하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A, B, C가 있는데 A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때 집을 잡았어.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이때 4억이 잡아가지고 8억으로 뛰었으니. 그 다음에 B, 2021년에 매입했어요. 꼭지에 매입했어요. 지금 미칠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버티면 결국 또 뜁니다. 자, C는 이때 안 잡고 지금 무주택이에요. 벼락거지 돼갖고 놀림당했겠죠. 근데 2024년 바닥에 잡는다. 4억에. 근데 재밌는 게 보세요. 4억, 2017년에 4억짜리가 21년 8억까지 갔다가 결국은 4억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반토막. 근데 결국 또 12억으로 올라갈 겁니다. 8억 차익을 생겼네요. 자, B는 8억에 매입을 했어요. 4억으로 떨어지니까 자기 원금 먼저 반토막 나버렸죠. 하지만 결국은 12억으로 뜁니다. 4억 차익. 결국은 나중에는 이렇게 올라가요. 우상향하니까. 여기서 조심할지만 모두 다 우상향하는 건 아니에요. 입지 좋은 곳들 중심으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C 볼까요? 이때 제일 아무튼 벼락거지라고 놀림 받았지만 결국은 이때 잡습니다. 2024년에. 제일 늦게 잡았네요. 그렇지만 12억까지 올라갔어요. 8억 차이. 결론적으로 그렇게 부러웠던 A라는 사람 2017년에 잡은 얘보다 훨씬 더 늦게 잡았는데 가격은 같아. 즉 제 말은 2017년까지 후퇴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아파트가 지금 어떻습니까? 신기루처럼 뜬구름처럼 떠다니고 있네요. 집값이 언제까지 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2023년 상반기, 2024년 상반기, 2025년 이후 등 다양한 예측이 쏟아지는데 이 모든 것이 경제가 언제 살아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